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과 자동차 관련된 뜻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기차로 자동차 시장이 전환이 되면서 참 재미있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한 논란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 뽑자면 GV60 안전성 논란. 해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국내에서 유독 한 미디어 채널에서만 난리가 났었던 일입니다. 신기하죠? 왜 남이 못 보는 걸 그곳에서만 봤을까요? 해외에서는 이런 일들이 전혀 없고 GV60은 여전히 문제가 없이 잘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해외에서는 국내 모델과 전혀 다른 세팅이다. 그리고 잠수함 배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청라 화재로 인해서 과충전 논란이 벌어졌어요. 과충전은 PLC 탑재 완속 충전기로 예방할 수 있다고. 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고. 근데 참 애석하게도 이 PLC 충전기, 물론 오로지 과충전만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뭔가 안전하게 충전을 진행하고 배터리 관리에 좀 도움이 되도록 충전기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의도였다라고 생각하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과충전 방지를 PLC 완속 충전기로 할 수 있다 이 말 때문에, 이런 주장 때문에 그 소중한 보조금, 국고,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참 참담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어이없었던 EV3 GMP 플랫폼 논쟁. 지금 유럽에서 작년 4분기부터 판매가 되고 있어요. 판매가 되자마자, 소개가 되자마자 유럽 올해차로 바로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2월에 유럽 올해차를 뽑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럽 올해차로 EV3가 당당히 뽑힐 것 같아요.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곳이죠. 오토카 같은 영국의 매거진은요, 1906년에 설립이 돼서 12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합니다. 정말 권위 있는 자동차 잡지들, 미디어들이 많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꽃을 피우고 있는 그 시점에서 설립됐던 아우토자이퉁, 아우토빌트, 이런 서슬퍼런 미디어들은요, 정말 다른 미디어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자세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분석으로 가득 찬 권위 있는 그런 자동차 정보 채널들입니다. 여기에 현업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유경험자분들도 많고, 또 직접 전공을 해서 미디어 쪽에서 해당 기술을 풀어내는 그런 인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유럽에 갔는데 우리나라의 일개 유튜브도 한눈에 알아보는 그 플랫폼에 대한 논쟁을 전혀 하질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EGMP가 아니라면서요. EGMP를 속이고 있다. 이거 고객을 속이는 거니까 기망행위잖아요. 그 중요한 기망행위를 유럽 사람들은 왜 모르는 걸까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유튜버만도 못한 그런 수준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논란거리도 아니고 논란이 돼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 억지로 만들어 놓은 그런 해프닝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나라에서 문제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 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라고 깎아내리고 있고, 왜 우리나라에서 이거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크게 당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해외만 나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상도 받고 판매도 잘 되고 주목받고, 현대가 앞으로 미래를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를 이끌어 나갈 퍼스트 무버로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좋아해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많은 제조사들이 2010년서부터 이제 플랫폼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면서 전기차 시대로 오니까 자꾸 플랫폼을 아키텍처 P가 아니라 A로 바꿔요. 왜 이러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전기차 시대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결과물로 플랫폼을 규정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전기 모터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출력 장치지만 그 전기 모터를 움직이는 그런 원천이 되는 기술은 전기전자, 즉 소프트웨어 제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BSA, 그리고 BMA도 결국은 이게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하나의 모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의 안정적인 동작과 화재 방지, 그리고 시레이트 조율을 통한 출력, 충전, SOH 확보, 전체적인 걸 다 아우르는 그 제어 장치의 총합, 이걸 다 BMS라 그러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장치를 핵심적으로 제어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결과, 기술의 결과니까 이게 전기차에서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전기모터 배터리 대충 예전에 내연차 만들듯이 끼워 넣었으니까 이제 전기차지? 이렇게 초기에는 생각했다가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귀 사태, 그 대단한 벤츠도 그런 사태 일으켰고요. 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생각해 보니까 이거 플랫폼이라는 말보다는 아키텍처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이제 전기차 시대에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기술의 결과뿐만 아니라 전기 모터 배터리 이걸 제어하는 전기전자 소프트웨어까지가 플랫폼으로 들어가니까 이러면 아키텍처가 더 맞지 해서 죄다 지금 아키텍처로 은근슬쩍 전기차 플랫폼을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개념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가 먼저 되고 거기에서 기술이 나오니까 어떤 기술이 나오든지 이전 기술로 다 정의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그 수백 톤이나 되는 여객기가 어떻게 날라요? 어떻게 하늘을 나릅니까?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베르누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 베르누이 법칙에 따라서 뜨는 거야. 날개 모양이 위는 이렇게 둥그렇고 아래는 거의 평평하잖아. 그러면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와 아래쪽으로 흐르는 공기의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떠받쳐서 그래서 뜨게 되는 원리, 이게 베르누이 법칙으로 설명될 수가 있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항공학 교수님들이나 현업에 계신 분들, 기술자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르누이 법칙 때문에 비행기가 뜬다는 건 좀 그렇고요. 물론 작용은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못 가르치는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네, 잘못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냥 베르누이의 법칙이 1700년대의 베르누이의 그 원리를 딱 적용해 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유체역학에 따라서 설명이 되는 것 같으니까 최초에 이제 권위 있는 분들이 이래서 비행기가 뜨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어느덧 그런가 보다 하고 고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아니 비행기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 빠르게 흐르는 공기와 아래쪽으로 느리게 흐르는 공기가 이게 만난다는 보장이 어딨어. 속도도 다른데 말이 안 되잖아.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럼 도대체 왜 비행기가 뜨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유체역학에 따른 작용 반작용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베르누이의 법칙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적용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비행기가 뜬다라고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의 7대 난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입니다. 이게 유체역학의 미분 방정식인데 이건 모르겠다, 힘들다, 명확하게 밝혀내기가 어렵다, 전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기술이 먼저 나오고 그 기술을 과학적으로 정의를 시간이 지나서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 명확하게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 처음 딱 나왔을 때 테슬라가 갑자기 전기차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제조사들이 우습게 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기차 에디슨도 만들었던 거고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도 만들었던 거고 1870년대 내연기관이 나오기도 이전에 네덜란드 기술자들이나 유럽에서 시도됐던 건데 다 실패했어. 그리고 1997년, 98년도에 나왔었던 EV1 이것도 다 넘어졌는데 테슬라 니들이 이걸 한다고 자동차 만드는 게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냐? 하면서 우습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에 집중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모델 3가 완벽하게 기존의 자동차를 뒤엎을 만큼의 엄청난 완성도를 가지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제어를 통해서 전혀 다른 SUV가 탐색을 했거든요. 그 타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그동안 지금까지 내연차가 추구해왔던 기술 방향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도 나도 전기차 만들겠다. 너도 나도 수십조 써서 전기차 테슬라랑 경쟁하겠다. 막 뛰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됐습니까? 내연차를 기점으로 해서 내연차에서 전기모터와 배터리 적당하게 이걸 뭐 소프트웨어로 한다고? 그러면 스위칭 제어, BMS 만들어가지고 돌리면 되겠네 라고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니까 SDV의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프트웨어가 주가 되는 진정한 형태의 전기차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연차를 개조한 개조 전기차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도 예전에 설명하던 방식, 모두 예전에 설명하던 방식, 여기서 당분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바보입니까? 하다 보면 뭐가 이상하다는 걸 알죠. 이게 방향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가다가 우리 망하겠구나. 폭스바겐이 최근에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전기차 만들겠다는 계획 다 취소하고 100조 무슨 100조를 써. 말도 안 돼. 여기서 중단하고 그리고 비용 최소화하고 지붕이 불타게 생겼는데 체제 다시 만들어서 중국차와 협의해서 중국에 팔고 그리고 미국에 리비안과 협의해서 미국에 또 SDV로 팔고 현대모비스의 BSA 사다가 완성도 높여서 시간을 일단 번 다음에 제대로 된 SDV를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를 해서 접근을 하자. 제대로 된 전기차 플랫폼을 내자 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벤츠, BMW도 다 좀 미뤄. 전용 플랫폼은 좀 미뤄야 돼. BMW는 내년으로 2026년으로 미뤘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플랫폼 EQ 브랜드로 야심차게 진입을 했다가 보기 좋게 그냥 나가 떨어졌죠. 예, 뭐 거의 실패라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2030년부터 다시 시작한다. 다시 5년 동안 숨고르기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거예요. 전기차 플랫폼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BMW도 노이에 클래스는 아키텍처다. 플랫폼이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마라. BMW의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또 BMW의 전기전자 기술력 이게 합쳐져서 노이에 클래스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 어떤 차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EGMP의 소개 영상을 보면 아니 플랫폼이 단순히 차대라 그러면 뭐하라 그 긴 시간을 전기모터 설명을 하고 스위칭 제어 설명을 하고 배터리 관련된 BSA 시스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왜 설명을 해요? 이게 다 플랫폼에 들어가서 전기차의 경쟁력을 구성을 하니까 설명을 긴 시간 할당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도 야 전기모터 배터리 관련된 BSA 소프트웨어가 무슨 플랫폼이야 라고 우리나라 유튜버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만 막 우기는 거예요. 마치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지구가 둥글다고? 아니야. 지구는 평평해. 다 평평하다고 하는데 네가 둥글다고 하니까 너 이 멍청한 놈 빨리 말 안 바꿀 거야? 고집 안 바꿀 거야? 그렇게 막 단체로 압력을 가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자, 유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우토빌드, 아우토자이퉁, 오토카는 120년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유럽 올해차의 EV3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이거 EGMP 맞나? EGMP라고 하는데 전용 전기차라고 하는데 니로잖아 이거! 아니 이거 내연차랑 똑같은데 이게 왜 전용 전기차야? 라고 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자동차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권위 있는 미디어들, 매체들에서 왜 지적을 안 해요? 우리나라 유튜버나 우리나라 일반 소비자들보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바보라서? 아니에요. 문제가 될 게 아니니까. 전용 전기차에서 담고 있는 가치가 그냥 내연차에서 몇 개 보여줬던 그런 물리적으로 일치하는 몇 개 특징만으로 이건 그 내연차 기반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만한 전혀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소프트웨어의 결과, 그 기술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전용 전기차의 가치를 판단하는 새로운 시대의 기술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플랫폼 EGMP 논란이 유럽에서는 거론조차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난리를 우리가 떨었던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확인하고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는지 아닌지를 두 눈 뜨고 살펴봐야 되고 이게 다 소비자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데 중국에 갔다 와서는 그냥 다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무서워해야 된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걱정된다. 아니 뭐 걱정이야. 자기 자신을 걱정해야지. 왜 멀쩡하게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을 위해서 그 많은 분들이 밤잠 안 자고 피땀 흘려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결과물이 엄청난 성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중국 이제 폭발하고 이제 발전하고 이제 따라오는 시장 한 몇 년이나 뒤쳐져 있는 그 기술과 비교를 하면서 이걸 다시 배우라 그러고 이것 때문에 걱정해야 된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테슬라가 모델3 선보여서 본격적으로 SDV 전기차 시대가 열린 지 이제 8년 차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일반 소비자분들도 아 전기차 플랫폼이라는 게 내연차 시대에 그런 눈으로 보이는 하드웨어에 국한된 게 아니구나라는 개념을 잡으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기술 SDV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으실 때가 됐다. 그리고 왜 국내에서 욕먹는데 해외 나가면 날개도 딘듯 팔리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냐. 창문 떨린다고 EV9 그렇게 난리치고 GV60 가족 태우기 위험한 차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플랫폼을 속였다, 고객을 속였다는 EV3가 플랫폼 논쟁은커녕 날개도 딘듯 지금 유럽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어디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발전할 때는 이러저러한 논쟁도 있고 또 지나고 보면 야 우리가 그때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했단 말이야. 기가 막힌데? 이렇게 헛웃음이 날 때도 있고 합니다. 이게 다 사람 사는 과정이자 발전 과정입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안 돼요. 실수를 통해서 잘못된 그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 나가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그 올바른 지식과 또 그런 정의들 산업을 정확하게 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로 계속 보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5년 또 오토기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들에 힘입어서 저도 열심히 좋은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끔찍한 무항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 원인이 빨리 찾아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들이 수립이 돼서 유가족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방향으로 결말이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끔찍한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만을 바랍니다.